안녕하십니까. NH농협캐피탈에서 RPA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철 과장입니다. 금번 발표에서는 NH농협캐피탈의 RPA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IQ봇을 활용한 상세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목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H농협캐피탈의 RPA 도입 전체 여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전체 여정 중에서 단계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업무를 개발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IQ봇을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구축했는지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성공적인 RPA 도입을 위한 팁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농협캐피탈 RPA 도입 전체 여정입니다. 18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RPA를 추진하였습니다. RPA를 처음에 시작할 때 외부 컨설팅도 고려하였지만, 사실상 RPA를 공부할수록 외부 인력보다는 내부의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직원이 RPA를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 직원으로 자체적으로 RPA를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RPA 1단계인 19년 4월 전까지 RPA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RP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RPA에 대한 임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RPA에 대해서 임직원 교육을 시키고, 임직원 교육을 바탕으로 RPA 대상 업무를 추리고, RPA 대상 업무가 RPA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RPA 업무 적합도 평가 수립 방안을 세우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들이 RPA 1단계, 2단계, 3단계 위치하게끔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RPA 솔루션 POC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4월에 드디어 RPA 1단계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약 1년 동안 2개의 봇을 통해서 약 4개의 업무 5천 시간 이상을 업무 자동화 하였습니다. RPA 2단계는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금융권의 가장 큰 프로젝트와 함께 병행해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메가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아닌 외부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기간에 머신러닝 봇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RPA 3단계에서는 드디어 저 혼자가 아닌 전사적인 RPA 셀을 구성해서 RPA 본격 확산을 위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봇 8대를 두고 최우선 과제 23개를 놓고 RPA 3단계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RPA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1단계에서는 임직원을 교육시키고 임직원으로 바탕으로 나온 60여 개의 업무를 어떻게 RPA에 적합한 것인지 추려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RPA 적합도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요지는 어떤 업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업무가 가장 단순하고, 또 어떤 업무가 가장 복잡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4가지 유형의 업무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4개의 업무를 5,800시간은 자동화시켰고, RPA 1단계를 성공적으로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RPA 2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프로젝트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세대 프로젝트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바꾸는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메가 프로세스는 자동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업무 우선 중점으로 업무를 자동화시켰고, 외부 업무를 하면 경찰청이라든지 법원 사이트라든지 사실상 메가 프로세스와 연계된 업무가 비중이 낮은 업무를 주로 업무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RPA가 차세대 프로젝트에 반영되는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업무 집중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RPA 전용 업무 계정을 만들어서 RPA가 기존 임직원들과 달리 준법 감시나 정보 보안 심의 체크라든지 그런 팝업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RPA가 적용되는 화면은 변경 개발에 있을 경우 RPA 담당자의 알림이 가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머신러닝 봇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봇을 최초로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 구축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RPA 3단계를 이제 금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PA 3단계는 이제 기존과는 틀리게 전사에서 RPA 업무가 지속 발굴되고 자동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한 명씩 참여하는 RPA 추진 셀을 만들어서 RPA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부서별 맞춤 교육을 하면서 RPA에 대해서 이해를 더 상승시키고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술적 이해를 진행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그리고 생각지 못한 업무 새로는 RPA는 밤새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업무들을 발굴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RPA 추진 셀을 통해서 23개의 업무가 일단은 우선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약 2만 시간의 자동화 시간을 목표로 일단은 진행하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표에서는 좀 더 자세히 대상 업무가 발굴부터 설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발굴 분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RPA 고도화 추진 셀과 협업하면서 RPA에 대한 업무를 발굴하고 함께 평가해서 RPA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함께 공유를 하고 사실 분석을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업무를 분석해서 대상 업무들을 적재해 놓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설계 개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선택된 업무가 RPA에 맞게 재설계가 돼야 됩니다. 기존 사람 하는 방식이 아닌 RPA 방식에 맞게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에서는 케이스텍과 협업을 하면서 업무 설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단순하게 개발자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RPA에 대한 업무가 재설계되면서 보안성 심의라든지 보안 정책을 예외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기존의 계정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경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개발팀과 IT 정보보안팀 여러 유관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RPA가 진행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를 개발 완료하게 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자동화 수행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이 개발된 자동화 업무가 스케줄로 진행되면 스케줄러 봇에 할당을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돼야 되는 봇이라면 현업에 할당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각 업무 유형에 따라서 IQ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업무들이 때에 따라서는 서로 수합을 해서 스케줄러 봇이 협업봇에 가기도 하고 협업봇이 스케줄러 봇에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무 관리 평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RPA 업무가 구축이 끝난 상태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서 가장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사실 규제 등에 따라서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동화 구축된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유지 보수를 해서 업무가 자동으로 흘러가게끔 고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업무들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고 이 업무들에 대해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서 RPA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이 RPA 단계에서 이 자동화를 교두보를 두고 이 자동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혹은 축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내게 되고 결국 이 RPA 업무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자동화됐는지 그리고 자동화 시간에 대한 지표를 해서 지속적으로 RPA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체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Q봇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특정 부서가 지로를 받아서 처리한 업무인데 이 지로의 양이라는 게 월 몇천 건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혹은 타사에서는 외주를 도용해서 진행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을 당사에서는 IQ봇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월 5,000개 정도 오는 지로를 해당 실무자가 개봉을 해서 스캔하는 것까지는
실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캔을 해서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되면 실무자는 다시 수행 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IQ봇이 드디어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IQ봇이 업무를 시작을 하면 문서 인식을 하는데 문서 인식에서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실패를 살펴보면 문서를 오인식한 것이라고 IQ봇이 판단하고 애외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그 오인식한 부분을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부분은 머신러닝으로 학습해요. 나중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인식을 성공했던 경우에는 성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번호라면 차량 번호에 대한 정규식을 따져봅니다. 앞에 번호가 3자리 혹은 2자리인지, 문자가 있는지, 그리고 뒤에 숫자가 4자리인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따지고요. 이 차량 번호가 나왔을 경우에 당사에서 취급하는 자산의 차량 번호인지 부분도 따집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들을 검증할 때는 이 금액들이 사실은 한계값에 넘어서는 초과값이 아닌지 부분들을 따져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검증된 정상값이라고 확인되면 RPA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분류 성공된 문서와 분류 보정에 성공한 문서를 합쳐서 통합 엑셀로 만들게 됩니다. 통합 엑셀을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업무가 완료됐다고 메일을 보내고요. 두 번째로 IQ봇은 내부적으로 문서 인식에서 중요 키값인 차량 번호를 발췌해서 스캔 파일들의 파일명들을 차량 번호로 다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업 담당자가 메일을 받으면 이 메일을 계정거에 업로드해서 실질적으로 범칙금에 대한 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정하게 되고 다시 한번 IQ봇에게 업무를 지시를 하면 IQ봇은 다시 계정기 화면에 로그인해서 해당 확정된 범칙금 대상에 대해서 해당 그 스캔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지로 고지서의 업무고요. 사실 이 지로라는 게 한 250개 기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학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축한 부분은 약 70%에 해당하는 지로만 학습했고요. 30% 부분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자동화 법인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학습하는 데는 약 100여 장의 같은 템플릿의 지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학습을 시키면 이 학습을 통해서 문서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데 같은 유형의 데이터면 같은 그룹표로 그룹핑이 됩니다. 이 그룹핑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효값을 검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정 개발을 해주시면 하나의 머신러닝 학습 인스턴스가 이제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IQ봇을 최초로 도입한 업무였고요. 사실 이런 유형을 통해서 오프라인 문서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게 IQ봇이기 때문에 이런 지로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에서 날라오는 그런 법원의 등기 서류라든지 이런 업무들로 점차 지금 3단계에서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RPA 도입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A를 구성한 요소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RPA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RPA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RPA 솔루션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이를 저희가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쉽고 파워풀한 솔루션입니다.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IQ봇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웹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버전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개발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가장 빨리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RPA 개발 업체입니다. RPA 개발 업체는 사실 RPA 솔루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RPA는 사실은 정해진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업무를 훨씬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업무를 훨씬 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가 선택한 케이스텍이라는 업체는 AI 전문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외부 사이트를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캡처들을 뚫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캡처를 오픈소스로 뚫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역량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업무를 재설계하는 데 훨씬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업 담당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외부 컨설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부 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는 그런 RPA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PA를 일단은 어떻게든 시작을 하면 RPA라는 게 사실은 실패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몰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PA를 진행하는 동안에 임직원들은 디지털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아주 창의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RPA만을 진행한 게 아니라 테크니컬 아키텍처로서 차세대 프로젝트도 구축하고 콜센터도 구축을 했는데 RPA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C레벨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막내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뭐라고 물어보면 전 단연코 RPA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C노원캐피탈의 RPA 도입 요정과 상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